2부 첫 번째 발표는요.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조강철 학예연구실장님께서 조선시대 전라도의 산업과 문화를 이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철입니다. 시간이 20분이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주제는 조선시대 때 전라도에 혹시 마이크 벗고 해도 마스크 벗고 해도 된가요? 꼭 착용해야 된가요? 네. 전라도의 산업과 문화인데 발표문은 사실은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뤘고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게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몇 개 소주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 만들기 전에 이 관련 분야 원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제품, 종이, 소금, 그다음에 직물 이렇게 받았고, 여기 지금 정리한 것들은 이 4개의 글을 그냥 요약한 것은 아니고 요약해 보려고 그랬더니 각 원고 집필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데다가 또 그래서 요건 좀 요약하는 게 힘들겠다 싶어 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성하는 식으로 했고, 지금 쌀과 관련된 곡물에 관한 부분도 다른 발표자가 계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뺐습니다. 조선 후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은 일반론적인 얘기할 때 대나무, 전라도 이렇게 갖고 대나무밭이 몇 개 이런 식의 산지 중심으로 하면서 그게 마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가급적 수량, 규모, 수치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자료에는 수치, 생산량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말 때 전라도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행문이라든가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오버랩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제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죽제품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다 다룬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주로 이제 부채를 중심으로 해서만 한정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나무에 너무 익숙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매우 생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 지역의 일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하고 달리 북한 지역에서는 대나무가 워낙 희소해서 북한 기준으로 천연 기념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대나무는 열대성 식물인데서 전라도, 경상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와가지고 대나무 보고 감격을 해서 남긴 기록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17세기에 나주 목사를 역임했던 서울 출신의 계곡 장유라는 분이 만유당이라고 나주에 있는 정자를 가서 이렇게 읊은 시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북쪽 지방에서는 대나무를 다루듯이 애지중지하는데 남도 지방에서 와서 보니까 대나무를 베어다가 울타리를 쓴더라. 워낙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른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나무 쓰임새는 워낙 많다 보니까 18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여 곳 정도가 전라도의 각 고을에 산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나무 밭이 있다고 해서 그 대나무에서 생산되는 대나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죽제품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계량해서 말씀드리긴 참 곤란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대나무를 세공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는 크게 보면은 산지가 전라도 전역이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생산됐던 것이 전주, 남원, 담양, 남평입니다. 이곳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을 직영으로 이런 부채를 만들었던 전담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선자청이라는 기관을 가명 안에 두고 있었고,
남원 같은 경우는 관악 안에는 없었지만은 남원 남쪽에 보면 시내 남쪽에 조산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장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고, 담양은 지금은 익숙해, 대나무 하면 담양을 생각하는데 의외입니다. 담양이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전라도 50여 개 고을 중에서 특별히 큰 고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발견된 자료는 1620년대, 30년대에 노령산맥 이남, 이게 주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전남 지역, 강주 전남 지역에 공조에 중앙부처인 공조에 납품하는 단호 부채를 생산하는 그 전담 부서 도예소 역할을 17세기 전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담양에서는 부채 생산이 많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부채는 그 대나무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종이하고 또 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오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 정도의 부채를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종이가 들었고 또 옷이 들어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기준으로 한다면은 상당 많은 양의 종이가 소요됐던 것 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채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됐는지 기록은 참 없습니다. 다만 18세기에 장흥에 사시던 이백규란 분이 글에 의하면은 부채 좋은 것은 한 개에 10량, 그 다음에 어지간히 쓸만한 것은 한 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면직물의 그 법정 가격, 한 필의 가격이 한 2량 정도였던 걸 보면은 쓸만한 것도 상당히 고가에 거래됐던 것 같습니다. 부채를 따로, 죽제품 전체는 모르겠지만 부채를 따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을 통해서 거래됐는지 기록은 없는데, 19세기 초에 임원 경제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고을은 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두리뭉실하게 죽제품, 이게 죽물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남평하고 담양장에 대해서만은 따로 부채라고 표시를 한 걸로 봐서 특정 장에서는 이런 부채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채는 전반적으로 일제 강점기에도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전주만 해도 1910년대 한 10여만 개,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에는 한 50여만 개 생산이 됐고, 남원은 이건 다소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남원 시내 남쪽 조산동에서 연간 100만 개 정도 생산을 했다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생산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담양은 전반적으로 죽물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담양에서 제일 많이 생산했던 그 죽물은 삿갓이었습니다. 삿갓이었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삿갓을 생산하고도 연간 한 70만 개를 생산했더니 굉장히 생산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남평이라든가 강주, 나주 이런 곳에서는 일정량의 부채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때는 한말 때까지는 조금 유지되다가 일제 강점기 중반에 되면은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로 쇠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입니다. 종이가 조선시대 때 그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종이를 만드는 재료인 당나무가 딱히 대나무와 달리 전라도에서만 특별히 많이 산출되는 것 흔적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 초기의 기록이라든가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 사실상 전국 팔도에서 고루 생산 잘하는 것이 당나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에서는 같은 재료인 당나무를 사용하긴 하지만 종이 생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때 자료에 의하면은 18세기 후반에 이런 당나무밭, 저전이라고 합니다만 한 3,000여 곳에 가까운 곳이 있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이 당나무를 많이 재배했던 흔적으로 그 지역명에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시내 같으면 저전동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제 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1,000여 곳 혹은 2,700곳에 그 당나무 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그 재배 면적이라 이런 기록으로는 재배 면적이나 산출량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주 같은 경우는 얼음 잡아서 굉장히 많은 양의 종이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인쇄물을 찍을 때는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그냥 통칭 목판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서지아 가시면 그 책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판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 전주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책판만 해서 한 30에서 60여 종, 이거 선조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의 기록에 의하면 전주 완영에서만 한 70여 종의 책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정확히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에 전주에서 간행된 자치 통감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책판을 이용해서 책을 찍어내는데 종이 한 100여 속 정도, 한 속은 보통 조선시대 때 한 100장 정도를 계산하는데 100여 속, 그 다음에 주자대전을 찍어내는데 또 100여 속,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동의보감 같은 것을 찍어내는도 수십여 속이 종이가 소요됐던 것을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종이 생산은 주로 이제 오랫동안 사찰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완주에 있는 송광사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도 한자 똑같은 송광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두 절 모두 조선시대 때 그 종이 생산의 거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죠. 순천 송광사 같은 경우는 비사리 굿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나무통을 절반을 쪼개가지고 만든 것이 있고, 사람들이 순천 송광사를 가면 특별한 볼거리 정도로 해서 보고 가시는데, 이런 구시도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송광사에서 열리는 그 큰 뷔페에 오시는 승도분들이 먹기 위해서 밥을 퍼놓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런 굿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당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한 공정이, 중요한 공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나무 섬유하고 황촉규라고 해서 토칭 닭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섞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그때 필요했던 기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에서 종이를 만드는 지역이 사실상 조선 후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온전하게 운영됐던 절도 상당 부분이 이런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승려들이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완주에 있는 송광사 같은 경우는 한때 승려만 해서 600명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조선 후기쯤에 가면 거의 폐전할 정도로 쇠퇴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찰을 대신해서 사찰의 그 종이 만드는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사찰들이 폐찰 위기까지 놓이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종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관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했던 제지소, 이걸 이제 지소라고 그럽니다만은 거기서 맡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주, 남원, 전라북도 지역이 조선시대 때 후기 때도 상당히 많은 종이를 생산을 했고, 특히 종이질들이 우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조지서, 나중에는 조지소, 나중에는 조지서로 이름을 바꿉니다만은 중앙부처에 종이를 만드는 부서를 만드는데, 이때 부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전주하고 남원에서 세공으로 받아 쓰는 종이가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실록의 다른 곳에 보면은 설령 중앙에다가 한양에다가 조지서를 만들더라도 그 질은 전주나 남원산에 비해서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 거 보면은 전주나 남원에서 만들었던 종이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했던 것 같고, 또 중앙에 조지서가 만들어졌지만 그 후에도 신상용
종이 생산은 전주하고 남원이 계속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졌고, 대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 같은 경우 연간 50만 개 이상의 부채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종이가 한 200만 장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재밌는 것은 200만 장의 종이를 특정 면에서 가져다 썼는데 그것이 소양면이고, 소양면은 공교롭게도 유봉사하고 송광사가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의 유통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전라도 전체로 봤을 때도 전주에서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록은 1909년에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전주 시내에 있었던 점포에 업종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파점이 한 4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물전, 그러니까 종이를 전담하는 상점도 한 30여 곳 정도가 있었다 하니, 구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 아마도 1909년에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전부터 종이 거래가 활발했던 흔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이는 그 쓰임새가 지금처럼 그렇게 다른 상품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것은 그 행상, 남자 행상에 의해서 판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상 혹은 필상이라고 그러는데, 조선 후기에 선비들의 일기를 보면 이런 집필목을 구입하는 통로가 주로 이런 행상인들을 통해서 했다는 기록이 번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194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종이가 한 4천, 중량으로 따지면 4,400여 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또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마땅히 없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880년대에 그 일본인 송전 행장이라는 사람이 전라도하고 경상도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개 그 소금 산출량과 소비량에 대한 개략적인 수치들을 고을마다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면밀하게 소금 생산량과 소비량을 따지진 않고 대충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가구당 연간 한 섬 정도를 소비했던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섬은 소금 한 섬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데, 1908년에 한국 수산지 기준으로 한다면 한 섬은 대충 한 100kg 정도 해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일염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이 한 10kg 정도 되는데, 이 양반 송전 행장의 기록에 의한다면 당시 전라도 지역의 소금 소비량은 1인당 20kg 정도, 지금의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확히 맞는 말인지 어쩐가지는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따져볼 이유는 있습니다. 소금의 그 생산 방식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천일제염이라고 해서 그 방식으로 만들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일단 염전은 필요했습니다. 물론 동해안 같은 경우는 염전 없이 바로 소금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충청도,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일부 지역은 대부분 염전해서 일단 바닷물 농축액을 만들고 그 농축액을 다시 가마에 넣어가지고 끓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끓이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연료가 들어갔고, 신안군, 지금 행정구역으로 신안군 지도에서 유배 생활했던 김윤식의 시에 의하면은 이런 소금 생산 때문에 상당량의 산림 훼손이 벌어졌다고 일어났다 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전국적으로 하여튼 절반 정도가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지도 같은 경우는 소금을 만드는 곳 한 곳이 어지간한 고을에
한두 개 정도면 어지간한 고을 수천 명한테 연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생산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든 소금이 신안지역에서 산출된 소금은 영산강을 거슬러 와서 나주 인근, 지금은 이제 행정구에서 나주에 포함됩니다, 영산포 일대에 집화가 됐고, 집화장의 이름을 따서 흔히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그 집화가 됐고, 이 소금은 영산강 유역은 물론이고냐 섬진강 유역을 통해서 전라도 동부 지역, 또 어떤 경우에는 경상도 지역으로도 유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직물입니다. 면직물 산출량은 압도적으로 전라도 지역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산출되는 양의 상당 부분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생산된 것보다도 한 75% 정도는 당시에 상품으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산출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면직물은 전국으로 팔려나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이런 전라도 면직물 수요처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함경도였고, 이렇게 팔려나간 면직물의 그 반대급부로 함경도에 명태가 전라도로 유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명태를 먹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산한 전라도 사람들이 생산한 그 면직물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산업, 면직물 같은 것에서 산업이 지역민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것은 제가 준비한 발표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작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그 평가의 그 잣대를 제가 임의적으로 평가하기는 제 역량에도 벗어난 것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네 분의 원래 이 관련 집필자들의 그 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보완적인 의미에서 발표문을 작성했다는 점에 하여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좀 2분 정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